안녕하세요. 내전과학학원에서 고1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2학기 기말 백신고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면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고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다소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일단 백신고가 시험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봤기 때문에 범위도 넓은 데다가 문제도 약간 모의고사 변형, 2, 3학년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됐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수 유발 문제 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점 중반 정도가 1등급 컷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생명 파트는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만 나오는 이제 약간 교과서적인 부분, 지엽적인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좀 되었고, 제약 파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가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자료 해석 문제들을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학 파트 부분은 역시나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고의고사에 나와있던 여러가지 모의고사 문제들의 변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항 분석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만 보면 조금 쉬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기를 보면 조금 까다롭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그 보기들이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제 5번 문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유전자 내의 유전정보 흐름이죠. 그러니까 DNA에서 RNA, RNA에서 아미노산, 그래서 전사와 번역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좀 보시면 화학 파트의 산화환원 반응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산화환원 반응 문제들은 화학 반응식을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계산이나 산화환원이 되니 금속 반응성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지금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 그리고 개수 맞추는 거 여기다 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대동소이하게 나온 것 같고요.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금속 반응성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금속 반응성 문제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2가, 3가, 1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실험 자료를 주면서 반응이 됐니 안 됐니, 산화하는 중화 반응이니 이런 식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 변형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 번씩들 꼼꼼히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에 넣지는 않았지만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산과 염기의 이온화 과정 문제, 화학 반응식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화학 반응식 쓰는 문제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화 반응에서 모의고사 대표 문항, 그리고 이온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산염기 중화 중에 어떻게 되는지 찾는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온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보기에서도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는 그 대표 문항 분석에 넣지는 않았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가 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수 모형 문제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지만 이가 그 염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가산과 이가 염기에 대한 반응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질시대에서 나왔고요. 제약 파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잘 보시면 화석의 종류,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물어보는 건데 이걸 일반적인 문제를 내지 않고 그 자료 해석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엘니뇨 라니냐 문제죠. 자, 대표적으로 자료 해석 문제고요. 동서방향의 연평균 풍속, 그 다음에 남북 방향의 연풍구 풍속.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엘니뇨 라니냐가 지구가 요새 이제 고2, 고3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자료를 활용한 것 같고요. 보기만 좀 약간은 좀 다운그레이드 되게 각색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자료 해석 자체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은 좀 꼼꼼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저희랑 같이 이제 시험 대비했던 친구들은 모의고사도 풀었고 고의고3 나오는 그 문제, 기출 문제들도 많이 풀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태양복사 에너지,
그리고 우리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를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문제, 이 자료 해석은 통합과학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1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을 했고, 우리가 지금 복사 평형에 대한 얘기가 간략하게만 지구과학의 그 통합과학에 써여 있는데, 지구과학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써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문제 보는 훈련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6번 엘니뇨 라니냐 문제, 자료 해석 문제죠. 이것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기출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시험 대비 기출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는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열 효율 문제죠. 이것도 실제적으로 숫자 계산이라기보다는 문자의 비례식 계산 문제, 같은 문자로 치워놔라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백신 문제에서는 약간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예전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상승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고가 점점 난이도 상승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난이도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2학기 기말 백신고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